진단 시간입니다. LPG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LPG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는 9월이면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LPG보다 더 배출시키는 경유 택시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현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짚어보고 재조명하는 2015 세계 LPG 협회장 기자회견, 그리고 LPG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 연료임을 알리는 제10회 오토가스 서밋이 국내 최초로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15년 세계 LPG 협회장 기자회견을 먼저 짚어보면요. 네. 국제 LPG 기구와 한국 LPG 협회가 마련했는데 어떤 부분의 의견을 같이 하게 돼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건가요? 네, 미국과 한국 협회장 모두가 그린카 정책 선두에선 LPG 친환경 연료 설명과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오토가스는 전 세계 가스 소비율의 10%를 차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미래 연료이자 미세먼지 배출량도 휘발유보다 적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 또한 16% 정도가 낮고 셰일가스 등장으로 경제 이점까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프랑스와 영국 같은 선진국들까지도 뒤늦게나마 우리와 비슷한 친환경 정책에 착수를 했고 환경부 부과 등의 대안 마련에 환경세 같은 거를 이제 부과한다는 거죠. 네네. 경유차의 사용 자제를 시킨다는 그런 정책을 일환으로 추진됨을 첨언을 했습니다. 네,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런 선진국들도 관심을 보였다. 자, LPG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이 좀 적어서 네. 일단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LPG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할 정도니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저탄소 저공해차를 위한 전형적인 연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액화 석유가스 택시보다 29배 정도의 질소 산화물을 발생시키는 경유 택시가 9월 도입되는 상황에 있는 만큼 그린카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울러 2013년 세계 LPG 공급량은 2억 8천만 톤으로 10%는 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1년 사이에 유럽 시장 중심으로 2.3%가 증가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394만 대 LPG차 부유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터키의 승용차의 비중은 휘발유를 능가하는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 또한 전년 대비 20%가 성장한 300만 대로 2위로 급성장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도요. 최근 7년간 LPG차 시장이 4배나 성장이 됐지만 국내 친환경 연료 보급은 저조하다는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LPG 차량 사용이 좀 증가폭이 적다라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리를 보면 LPG 차량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급률 증가가 저조한가요? 네, 충전 인프라가 예전에 문제였는데 이제는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요. 예. 대한 LPG 협회의 홍중석 협회장은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LPG 충전소가 7%씩 늘어나는 인프라 구축에 비해서 국내 LPG 수요는 2009년 이후 5년째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맞고 있다. 따라서 가격과 보급 안정화 차원의 시장 유지와 LPG차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 점을 밝혔는데요. 네. 때문에 각국에서 LPG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참여한 것이고요. 다양한 LPG 연구 결과 특히 환경과 인체에 직결되는 친환경 안전성과 또 국가별 산업 현황을 알아보는 서밋이 펼쳐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10회 오토가스 서밋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계속 이튿날 열린 제10회 오토가스 서밋은요, 자동차 연료를 뜻하는 오토가스고 또 20여 국가의 LPG 산업 대표와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과 친환경 연료인 LPG 가스의 세계적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시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경부의 정영만 차관께서도 기조 연설을 해서 LPG와 관련된 국내 산업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2천만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쏟아내는 탄소는 물론
초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를 줄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환경적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대한LPG협회 홍준석 협회장은 전 세계 소비량 10%가 오토가스,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용되는 미래 연료이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세계적 동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LPG 연료 충전소까지 충분히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한국 오토가스 시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실상 이 소비가 줄고 있다. 왜 그런 거로 보십니까? 네. 자동차 생산국가 중 한국이 정유시설이 좋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자동차 연소 기술은 최고인 만큼 상대적으로 사용량도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이 다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대한LPG협회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는 LPG 시장과 상관성이 큰 배출가스도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요를 제한시키고 있는 법 규제에 더해서 주 수요층인 택시 시장마저도 경유차 등에 잠식되는 상황이라 LPG 사업은 점점 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는 형국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LPG 협회의 킴벌 첸 협회장 입장과 생각은 국제적인 성향을 겨냥해서인지 몰라도 지향적인 중심적 견해를 폈습니다. LPG 연료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을 필요를 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경유자동차 개발하면 매진했던 유럽연합조차도 LPG 친환경 연료와 저탄소 저공해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LPG 협회장의 요지가 이제는 우리나라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사용도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연료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출하는 데도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 기술은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3세대인 LPI 엔진과 4세대인 LPDI 엔진 개발 기술은요, 한국 LPG 시장 잠재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셈인데요. 기술과 제조, 수출 모두에서 선두주자라는 주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녹색 기술의 선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네. 특히 중국도 도시오염을 걱정하는 유권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요. 오토가스 상용화 기술은 경유 엔진 개발에 매진해온 선진국을 포함해서 더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영국의 킹스 칼리지 프랭크 켈리 교수가 발표한 런던 시민 건강 위협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요. 질소 산화물과 경유차의 유로6 기준, 또 미온 문제 해결 방안을 LPG나 다른 연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모쪼록 LPG 가스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상용화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